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줄리입니다. 오늘도 퇴근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막 아이라인 그린 건 아닌데, 이거를 일단 오늘이 마지막 사연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이번 연도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몇 달 뒤에 연말쯤에 다시 인사를 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테이프의 사연은 이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활기차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의 사연도 막 고민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실태를 알려주는 공무원 분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그냥 판단은 여러분들이 듣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줄리님의 영상을 종종 보고 있는 구독자 이유명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 사연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2년간의 공시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합격하여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현직에서 일하고 느끼는 부분들을 많은 공시생분들이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방직과 군무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한 형도 같이 합격을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과 제가 일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직도 여러 보직이 있고 군무원도 여러 보직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저의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얘기들이 주를 이룰 텐데 공무원이 안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공시생분들이 합격해서 임용이 될 때 마음을 굳게 먹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힘든가라고 한다면 전 지방직 공무원이 훨씬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는 저녁까지 야근을 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행정명령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땐 방역을 나가야 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밤샘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형도 작년 이맘때쯤 돼지열병이 터져서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다시 출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항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군무원은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퇴가 거의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국방부 소속이고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군법도 적용을 받지만 군인의 혜택을 다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군병원은 군인 가족들은 진료를 볼 수 있지만 군무원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군인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에도 군병원 진료가 가능하지만 군무원은 정년이 되거나 그만두면 얼마나 일을 했든 상관없이 군병원 진료는 제한됩니다. 군인은 관사가 나오지만 군무원은 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군무원도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관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든 아니면 본인 돈으로 집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군부대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자차가 있다면 편하게 달릴 수 있겠지만 없다면 출퇴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유지비가 조금 들긴 해도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주말 부부인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발령이 멀리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무원의 단점은 진급을 하더라도 실무자라는 것입니다. 몇몇 예외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군은 관리자가 장교입니다.
군무원은 진급을 하더라도 관리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장교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과장이 소령입니다. 연령대는 보통 30초 중반, 40대 초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 지시를 받거나 결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성격상 어려운 분들한테는 군무원은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보직이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고 요즘 취직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참고 버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메리줄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도 있고 유익한 영상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좋은 활동 부탁드리며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많은 공시생 여러분들도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방직과 군무원의 차이점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사연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일을 하면 힘든 건 다 있어요. 만약에 일이 잘 맞다치면 인간관계가 좀 힘들고 인간관계가 잘 맞으면 일이 좀 안 맞고 어떤 것이든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완전 나한테 완벽하게 맞는 거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고 그냥 다니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이 잘 맞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맞는 일을 찾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마지막으로 드려봤고 일단 한 달 정도 짧게 했지만 사연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번 연도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를 해놨는데 지금은 좀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기 구독 서비스는 11월에도 모집을 해볼까 합니다. 일기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같이 저도 제 속마음 얘기하면서 좀 힐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동안 좀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를 더 많이 가다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돌아올 테니까 저 잊지 말아주세요. 일단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